안녕하세요. 파이썬과 머신러닝으로 배우는 경영 데이터 분석 및 예측을 주제로 한 강의를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 강좌는 파이썬과 머신러닝을 이용해 경영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 예측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데이터 분석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파이썬 프로그래밍, 머신러닝 모델 구현, 그리고 비즈니스 데이터 예측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별로 학습합니다. 30강으로 구성된 본 강좌에서는 실제 경영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각화하며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내리고 매출 및 이익 예측과 같은 실무 활용 예제를 다룹니다. 그러면 먼저 강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강의의 제목은 파이썬과 머신러닝으로 배우는 경영 데이터 분석 및 예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는 파이썬을 통한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기법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는 것이며 파이썬 라이브러리, 즉 넘파이, 펜다스, 매트프론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 및 시각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이해와 실습을 통한 경영 분석 및 예측 능력을 습득합니다. 대상으로는 파이썬과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 대상합니다. 목표는 파이썬 기초 문법과 머신러닝 기초를 이해하고 경영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구성은 파이썬 기본 문법부터 시작해 데이터 전처리, 분석, 시각화, 머신러닝을 단계적으로 학습합니다. 그리고 경영 데이터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이론을 실제로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구글 콜랩을 활용한 실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강 경영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 소개와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이썬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썬의 정의는 파이썬은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네덜란드 출신 개발자 귀도 반 로썸에 의해 1991년 소개된 언어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코드가 간결하고 가독성이 뛰어납니다. 사용 분야로는 웹 개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자동화 스크립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기본 문법으로는 다른 언어에 비해 문법이 직관적이어서 코드 작성이 쉽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바 스프링 등에 대한 언어보다 파이썬과 같은 프레임워크로 백엔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플라스크나 장고 등이 개발되어 제공됨으로써 웹 개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펜다스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 그리고 텐서플로우나 케라스, 파이토치와 같은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에 의한 인공지능 개발에 대단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RPA 등과 같은 자동화 스크립트 등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파이썬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파이썬은 대표적인 인터프리터형 언어입니다. 인터프리터형 언어는 코드를 한 줄씩 읽고 실행함으로써 개발 과정에서 빠르게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모든 것이 객체로 이루어져 있어 코드를 모듈화하고 재사용하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습니다. 파이썬의 표준 라이브러리와 서드 파트 라이브러리가 방대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펜다스, 넘파이, 그리고 시각화 라이브러리인 매트프론 라이브러리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변수의 정의는 변수를 선언할 때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값을 할당합니다.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래밍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데이터 타입은 전문적인 컴퓨터 언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보자가 접근해서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이썬은 바로 값을 할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밑에 예시를 보면 x는 5, 그 다음에 name은 민스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x는 5에서 이 x와 같은 것들은 숫자형 데이터, 즉 정수를 저장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정수형이라고 자료형을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자료형을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name과 같은 경우에서도 민스크를 저장하는데 name을 따로 문자형 언어라고 정의하지 않아도 바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밖에 자료형의 종류로서는 숫자형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 리스트, 딕셔너리 등이 있습니다. 숫자형에서는 정수형 인트형과 실수형 플로트형이 있습니다. 자,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헬로 같은 경우에는 더블 쿼테이션이죠. 쌍따옴표를 썼고, 옆에 있는 요 싱글 쿼테이션, 즉 따옴표에서 월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따옴표를 통해서 문자열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줍니다. 자, 리스트는 여러 데이터를 순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자료용으로서 예시를 보면 my list라고 되어 있고 대괄호가 있고 1, 2, 3이 있습니다. 그럼 1, 2, 3이 차례대로 my list에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딕셔너리 형태를 제공하는데 딕셔너리는 키와 값에 대한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과 조회할 때 매우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키와 쌍으로 저장되는 형식은 그 밖에 제이슨과 같은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에게 보다 직관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myDict는 중괄호가 있고 여기 쌍따옴표가 있고 네임이 있죠. 요게 이제 키 값이 되고 콜론을 통해서 옆에 있는 앨리스, 에이지, 앨리스를 비교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네임 콜론 앨리스면 네임은 앨리스가 되는 거고 에이지는 2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값으로 구분해서 키와 값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 콜론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데이터들을 여러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딕셔너리는 굉장히 편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조건문과 반복문을 보겠습니다. 조건문은 if, elif, else 구문을 통해 특정 조건에 따라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면 if x가 10보다 크면 바로 아래에 있는 요 명령을 실행하죠. 요 코드를 실행하는데 x가 10보다 크면 x는 10보다 큽니다를 출력합니다. 이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 조건문을 시작은 이 콜론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x가 10보다 크고 콜론으로 시작하고 그 바로 다음 줄에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는 요 if에서 비교하는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요 바로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됩니다. 만약에 이 x가 10보다 크지 않다. 그러니까 요 조건이 참이 아닌 거짓일 경우에는 요 아래 else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x가 10보다 크면 x는 10보다 큽니다가 출력이 되고 크지 않다면 거짓이 되니까 그러면 요 else에 있는 걸 실행하니까 x는 10보다 작습니다가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복문은 for와 while을 사용합니다. for와 while을 사용해 데이터를 반복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예시를 보면 여기 for는 키워드죠. for문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키워드고 그 다음에 반복 변수입니다. 반복 변수 그리고 in으로 구분하고요. 뒤에는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 콜론으로 시작을 하고 밑에 실행될 그 코드가 이제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레인지 5기 때문에 0부터 5가 되기 전까지 즉 4까지 시퀀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0부터 4까지 시퀀스를 만들어내니까 처음에는 i가 0이 되고 두 번째는 i가 1이 되고 세 번째는 i가 3, 그 다음에 4 이렇게 해서 0, 1, 2, 3, 4 다섯 번을 이 프린트 문으로 찍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실행되는 내용은 0, 1, 2, 3, 4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기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 함수 줄은 파이썬 내장 함수를 통해 간단한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면 화면에 출력하는 프린트 함수가 있고 리스트나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length 함수가 있습니다. 보통 len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의 전체 합계를 계산하는 sum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프린트 함수, len 함수, 그 다음에 sum 함수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 파이썬 내장 함수가 프로그래밍을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번에는 경영 데이터 분석에서 파이썬의 역할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의 파이썬의 장점은 강력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분석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 파이썬의 강력한 라이브러리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강력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펜다스입니다. 펜다스는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엑셀이나 유사한 스프레드시트를 다루듯이 데이터를 불러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엑셀 말고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기본적으로 테이블 단위로 데이터를 인서트하고 셀렉트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형태의 데이터 분석 도구들을 다뤄봤으면 이 펜다스도 사용하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numpy라는 라이브러리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나 이 numpy에 있는 배열 객체는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리스트와 다르게 행렬 연산이나 유사한 배열 연산에서 매우 빠른 속도의 배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프론 lib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이거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매우 유용한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즉 막대 그래프나 꺾은 선 그래프, 파이 그래프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그래프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영 데이터 분석 예시를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경영 데이터로서는 매출 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행동 분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재고 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출 분석은 특정 기간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경영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행동 분석은 고객의 구매 패턴을 파악해서 개인화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는 현재 재고 수준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경영 판단을 효과적이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 파이썬을 통한 프로그래밍은 굳이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단히 필요한 그런 프로그래밍 기초 역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영 데이터 분석에서의 파이썬의 역할 중 자동화와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이썬을 사용한 데이터 처리 자동화에는 반복적인 작업, 즉 데이터 수집, 처리, 정리를 자동화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이썬을 이용한 자동화 방법 중에는 RPA가 있습니다. RPA는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인데요. 이 RPA는 명확한 규칙이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가 매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DM 발송이라든지 이메일 발송이라든지 이렇게 그 형식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반복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작업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이 RPA는 파이썬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그 유연성이 꽤 크죠.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서 개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큰데 그렇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상용 소프트웨어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UiPath가 있죠. UiPath도 있고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도 있고 그 다음에 블루 프리즘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그 RPA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파이썬으로도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자동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 업무에서의 그 반복적인 작업을 RPA로 그러니까 파이썬을 이용한 RPA로 자동화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생성이 매우 유용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보고서를 생성하고 시각화 도구를 사용해서 쉽게 분석 결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이썬을 사용하면 사람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를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에 따라서 데이터의 변화가 있으면 자동으로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화할 수 있고 또 HTML과 연동해서 웹상에서의 그 시각적으로 훌륭한 보고서를 만들기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썬이 엑셀과 다른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엑셀은 작업의 한계도 있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를 로딩할 때 데이터가 많게 되면은 굉장히 느리게 되죠. 지연 시간이 커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규모, 그러니까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는 엑셀이 좀 많이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느리기도 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연속 처리하기도 좀 불편합니다.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매우 편리합니다. 엑셀보다 훨씬 더 큰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계산도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접 연산식을 쓸 수가 있고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도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엑셀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건짜리 엑셀 파일을 로딩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로딩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한 점을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파일이 작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가 적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엑셀은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대신에 파이썬은 엑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런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엑셀보다는 아무래도 파이썬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확장성도 좋은데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바로 구축해서 연결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엑셀인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머신러닝을 처리하고 그걸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엑셀에 머신러닝 기능을 내가 원하는 머신러닝 기능을 탑재해 주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파이썬은 역시 프로그래밍 언어고 뭐 사이킨런이나 아니면은 텐서플로우죠. 사이킨런, 텐서플로우, 그다음 파이터치 이런 여러 가지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바로 머신러닝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분석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썬을 코딩하고 그 코드를 실행해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툴이 필요할 텐데 그 프로그래밍 툴을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나콘다라고 해서 윈도우에 직접 설치하고 아나콘다에서 스파이더라고 하는 파이썬 통합 개발 환경이죠.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할 수 있지만 보통은 그런 파이썬 실행 도구들이 대단히 리소스가 무겁거나 설치하기가 초보자가 하기엔 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편리한 그런 파이썬 개발 환경은 웹 기반으로 파이썬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글 콜앱과 같은 것들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이 본 강좌에서도 요 구글 콜앱을 사용해서 파이썬을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예제를 만들고 그리고 콜앱을 통해서 예제를 직접 실행한 화면을 강의 자료에 계속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콜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콜앱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든지 아니면 맥북에서는 사파리 그 외에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크롬이죠. 크롬과 같은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URL만 치면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이썬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콜앱이 사용성이 굉장히 높죠. 가장 편리하게 접근해서 쉽게 코드를 사용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개인 PC의 성능과는 상관이 없어서 좀 성능이 안 좋은 노트북에서도 웹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느리거나 이런 문제를 전혀 겪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긴 하지만 GPU와 TPU 등 머신러닝 학습을 할 때 필요한 고사양의 GPU나 TPU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고사양이 필요한 머신러닝 작업도 무료로 제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실행도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런 GPU나 TPU는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습해 볼 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코드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인데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은 유료 버전으로 전환시키면은 많이 쓸 수 있도록 또 해줍니다. 그리고 협업 기능이 있습니다. 콜앱 노트북을 공유해서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구글 콜앱 사용 방법을 보겠습니다. 구글 콜앱은 먼저 구글 지메일 아이디가 있어야 하고요.
지메일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그 지메일 아이디가 있으면 일단 요건 크롬을 기반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미 그 로그인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https 콜앱.google 이렇게 접속하셔도 되고요. 그냥 편리하게 구글 검색창에서 그냥 콜앱이라고 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면 여기서 오픈 콜앱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작업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구글 콜앱에 접속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뭐 아까 여기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셔서 지메일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되거든요. 로그인을 하셔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이 콜앱 자기 계정 화면으로 접속이 됩니다. 자, 구글 콜앱 접속이 완료가 됐으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새 노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거 이제 제가 그 실습을 위해서 했었던 내용들이 이제 다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처음 사용하시면 이런 게 없죠. 과거에 만들었던 로고가 없고 바로 이렇게 새 노트가 뜰 겁니다. 그러면 새 노트를 클릭하면 바로 파이썬을 코딩할 수 있는 코딩 창이 나옵니다. 자, 준비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코딩할 준비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untitled 9. 뭐 이렇게 확장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요 문서에 요 파이썬 문서의 그 파일 제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습 내용대로 이렇게 쭉 적어 주시면 돼요. 저희가 30강이니까 여기 뭐 처음에 오늘 하는 거는 1강이죠. 그럼 1강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 이제 쓰시는 거죠. 쓰시고 여기다가 그 실제 파이썬 코드를 쭉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저희 그 강의 내용도 요 콜앱에서 했기 때문에 콜앱에서 실제 코드를 타이핑해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요 라디오 버튼을 누르면 요 플레이 버튼이죠. 요걸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데 실행되면 그 실행 결과가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아래쪽 화면에 나오는데 그 화면을 스크린샷해서 저희 강의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콜앱 화면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보시기가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콜앱 그 기본 기능 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콜앱은 코드 셀 단위로 작성하고 셀을 실행하면 바로 그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여기 보시면 요렇게 있는 것들이 코드 셀이고 이 코드 셀에는 바로 타이핑해서 파이썬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요 플레이 버튼처럼 생기면 요게 이제 셀을 실행하는 실행 버튼입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제 바로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셀을 삭제하고 싶으면 여기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또 여기서 추가도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플러스 코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코드 셀이 바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서처럼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매우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글 콜앱 사용 방법에서 간단한 파이썬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 구글 콜앱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본인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 파일명에는 처음 실습하는 거는 이렇게 1강이라고 써주시면 이게 파일 이름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코드라고 되어 있는 플러스 코드라고 되어 있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코드 셀이 이렇게 바로 생기거든요. 여기서는 벌써 두 개를 생성했는데 코드 셀이 생기면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타이핑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헬로 월드를 출력하고 싶다면 여기서 프린트 한 다음에 이 프린트가 파이썬 내장 함수죠. 화면에 출력하는 출력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괄호 안에다가 그 쌍따옴표를 넣고 여기다가 쌍따옴표 안에 문자열을 원하는 문자열을 타이핑해서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게 밑으로 내려가서 그런데 포커스가 여기 첫 번째 셀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그 플레이 버튼이 생깁니다. 요거는 포커스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동시키면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생기면 이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실행이 되고요. 요 아래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코드를 타이핑한 거죠. 요 같은 경우에는 import pandas as pd 이렇게 했죠. 요거는 as는 별칭이고요. 그러니까 펜다스에 대한 별칭으로 PD를 쓰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펜다스는 그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 처리 라이브러리고요.
굉장히 유용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저희 수업에서 많이 사용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이 펜다스에 대한 그 제목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펜다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데이터를 일단 중괄호로 묶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품명 한 다음에 대괄호로 상품 1, 상품 2, 상품 3 이렇게 넣었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딕셔너리 형태입니다. 여기 앞에 상품명은 키값이 되고 콜론으로 구분된 옆에가 밸류가 됩니다. 키값과 밸류 이런 거죠. 키값과 밸류 쌍으로 구성돼서 상품명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명에는 상품 1, 상품 2, 상품 3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품명으로 그 액세스를 하면 요거를 접근하면 상품 1, 2, 3을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가격은 1000, 1500, 2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가격과 관련돼서 저장되어 있는 1000과 1500, 2000을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그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이제 데이터에 이제 저장됐고 이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됐죠. 요거를 pd.data 프레임으로 된 건 이제 펜다스 하실 때 공부하시겠지만 요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그러니까 그 엑셀처럼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변환되게 해주는 그런 그 객체 함수입니다. 요거 pd는 객체고요. 펜다스 객체고 점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메서드가 돼요. 메서드 함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객체이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다 객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리하게 간편하게 이렇게 문장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df를 객체 변수를 df를 프린트로 출력해주면 바로 이 내용이 다 출력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간단한 실습 예제입니다. 간단한 실습 예제인데 기초 데이터 분석 실습하는 거고요. 펜다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데이터 프레임 생성하고 콜앱에서 이걸 출력해보는 실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펜다스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고 그 내용을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래프로 그리고 시각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바로 이전에 했었던 그 내용에서 가격만 선택한 것입니다.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가격만 선택하고 가격을 막대 그래프 형태로 지정해서 플롯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요게 이제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plt show를 하게 되면 이 플롯으로 지정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화면에 그래프로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df의 데이터 프레임의 가격이라고 속성이 붙어 있는 컬럼을 그 막대 그래프 형태로 플로트하는 거고요. 이 플로트된 거를 화면에 출력하려면 plt.show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전반적으로 출력하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저 위에 임포트한 것처럼 import matplot library pyplot as pl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pyplot에 대한 별칭이 요 plt가 되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거는 그래서 plt라고 쓰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lt에 그 show라는 그 함수를 써서 요 위에 있는 내용을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걸 한번 타이핑해 보시면 그대로 시각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1강 끝으로 단원 평가를 보겠습니다. 1강의 단원 평가에서는 뭐 간단한 내용들을 한번 질문하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풀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 1번은 파이썬이 경영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이유. 그 다음에 문제 2번 구글 콜앱의 주요 장점 몇 가지 있죠. 그 다음에 문제 3은 파이썬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명령어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쉽게 이 1강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